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45년을 함께 살아온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젊은 시절부터 한 집에서 평생을 함께 했지만 지금 이 순간 서로를 의심하며 냉전 중입니다. 아내는 집을 팔고 아파트로 이사 가자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유도 말하지 않은 채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죠.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알고 보니 그 집 지하에는 무려 25억 원짜리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재건축 보상금 정보를 남편이 혼자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반전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내에게도 남편 몰래 숨겨온 엄청난 비밀이 있었습니다. 무려 12억 원 상당의 상가 투자를 혼자서 몰래 해왔던 것입니다. 45년을 함께한 부부가 서로에게 이런 비밀을 숨기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부부의 결말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잠깐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작은 종 모양 보이시죠? 딱 한 번만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바로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지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박철수 씨는 올해 70입니다. 그의 아내 김순자 씨도 이제 68이 되었죠.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1978년 초가을이었습니다. 당시 철수 씨는 27의 건장한 청년이었고 순자 씨는 25의 수줍은 처녀였습니다. 중매로 만난 두 사람은 처음 본 순간부터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철수 씨는 순자 씨 맑은 눈빛이 좋았고 순자 씨는 철수 씨 성실해 보이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죠. 결혼 후 두 사람은 이 집을 마련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동네는 완전한 변두리 지역이었습니다. 집값도 저렴했고 사람들도 그리 많지 않았죠. 하지만 철수 씨는 이곳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조용하고 공기도 좋았고 무엇보다 자신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였으니까요. 순자 씨도 처음엔 좋았습니다. 비록 작고 낡은 집이었지만 새로 장만한 우리 집에서 남편과 함께 미래를 꿈꾸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처사의 은지가 태어났을 때 두 사람은 기쁨에 겨워 밤새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방에서 아이의 첫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을 때의 그 감격을 철수 씨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3년 후엔 둘째 민수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내 식구가 된 이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은 좁은 마당에서 공을 차며 뛰어놀았고 순자 씨는 부엌에서 맛있는 저녁을 준비했으며 철수 씨는 퇴근 후 아이들을 안아올리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죠.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아이들은 쑥쑥 자라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은지는 서울에서 교사로 일하며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민수는 부산에서 회사를 다니며 한 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집엔 철수 씨와 순자 씨 단둘만 남았습니다. 넓게 느껴지던 집이 어느새 텅 빈 것처럼 느껴졌죠. 집은 세월만큼이나 낡아갔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었고 여기저기 곰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천장에는 빗물이 스며든 얼룩이 크게 번져 있었고 화장실 타일은 깨진 곳이 많아 매번 조심스럽게 걸어야 했습니다. 겨울이면 외풍이 심하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문틈을 막아도 찬바람은 어디선가 스며들어 방 안을 차갑게 만들었죠. 보일러도 자주 고장났습니다. 매년 겨울이면 수리비로 적지 않은 돈이 나갔습니다. 순자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 오래된 집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씩 깨끗한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자신만 여전히 낡은 단층 집에 살고 있는 게 창피하기도 했죠. 친구들과 만나면 늘 아파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편하다는 얘기, 관리가 잘 되어서 좋다는 얘기, 겨울에도 따뜻하다는 얘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순자 씨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낡은 집에서 살아야 하나? 언제까지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순자 씨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늘 그렇듯 신문을 펼쳐 들고 있었고 순자 씨는 뜨개질을 하고 있었죠. 순자 씨는 며칠 전부터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있던 말을 오늘은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뜨개질을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이 집 팔까요? 철수 씨는 신문을 보던 손을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신문을 내리며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했어? 지금 뭐라고 했어? 집을 팔자고요. 왜 갑자기 그래? 순자 씨는 준비해온 말을 차근차근 이어갔습니다. 여보, 우리 나이가 이제 몇인데 이렇게 낡은 집에서 언제까지 살 건가요? 겨울만 되면 보일러는 고장나고 화장실 가려면 조심조심 걸어야 하고 비만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이제 정말 지쳤어요. 아파트로 가면 관리도 편하고 겨울에도 따뜻하고 엘리베이터도 있어서 무릎도 안 아프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나이에 이런 집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철수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 집은 못 팔아. 절대로 못 판다고. 순자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왜요? 대체 왜 안 되는데요? 이유라도 말해주세요. 우리 여기서 45년을 살았잖아요. 충분히 살았어요. 이제 좀 편한 데서 살아도 되지 않나요? 철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신문을 다시 들어 얼굴을 가렸습니다. 순자 씨는 답답했습니다. 여보, 나랑 얘기 좀 해봐요.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 이유라도 말해주세요. 하지만 철수 씨는 신문 너머로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냥 안 된다니까 왜 자꾸 물어.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자 씨는 혼자 거실에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나이도 있는데 편하게 살자는 게 그렇게 이상한 요구인가? 왜 이유도 말하지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는 걸까? 순자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서운함, 답답함, 그리고 약간의 화도 났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인데 이런 중요한 일도 제대로 대화를 나눌 수 없다니. 그날 밤 두 사람은 말 한마디 없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같은 방에 누워 있었지만 마음은 천리말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침묵만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대체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 혹시 이 집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순자 씨는 여러 번 집을 팔자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그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철수 씨의 대답은 매번 똑같았습니다. 안 돼, 이 집은 못 팔아. 그 이유는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 된다는 말만 기계처럼 반복했습니다. 순자 씨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가 이렇게 안 되는 게 말이 되나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남편의 마음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좀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은지도 아파트로 이사 가라고 했어요. 집도 너무 낡았고 우리 나이도 있으니까 편한 데서 살라고요. 아들 민수도 같은 말 했어요. 왜 당신만 반대하는 거예요? 철수 씨는 그때도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애들이 뭘 알아?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해. 순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적어도 이유는 말해줘요. 왜 이 집을 못 파는지 말이라도 해봐요. 하지만 철수 씨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현관문을 열고 산책을 나가버렸습니다. 순자 씨는 친구들을 만나면 그 이야기만 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정말 이해가 안 가. 집 팔자는데 이유도 없이 무조건 안 된대. 나이도 있고 집도 불편한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친구들은 위로했습니다. 남자들은 원래 그래. 자기 고집이 센 거지 뭐. 시간이 지나면 마음 바뀔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철수 씨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완고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 씨가 집 이야기만 꺼내면 철수 씨는 짜증을 냈습니다. 그 얘기 그만 좀 해. 내가 안 된다잖아. 순자 씨는 서운했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이런 중요한 일도 제대로 얘기할 수 없다니. 점점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각자 밥만 먹고 각자 설거지를 하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시간에도 함께 TV를 보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철수 씨는 자기 방에서 신문을 보거나 라디오를 들었고 순자 씨는 거실에서 혼자 드라마를 봤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부부가 이제는 남처럼 지내게 된 것입니다.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서로 얼굴 보는 것조차 불편해졌습니다. 순자 씨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우면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서먹해진 걸까? 남편의 마음을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철수 씨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서운해하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 비밀을 말하기엔 아직 시기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순자 씨는 집 안대 청소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겨우내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묵은 짐들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거실과 안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순자 씨는 철수 씨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철수 씨는 외출한 상태였고 집엔 순자 씨 혼자 있었습니다. 서재는 오랫동안 제대로 청소하지 않아서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걸레로 책장을 닦고 바닥을 쓸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오래된 서랍장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 불필요한 물건들을 버리려고 했죠. 첫 번째 서랍엔 낡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 아이들 어릴 때 사진들,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엔 오래된 일기장과 수첩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순자 씨는 낡은 갈색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는 두툼했고 무언가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처음엔 그냥 버릴까 생각했지만 혹시 중요한 서류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토지 관련 서류였습니다. 순자 씨는 천천히 서류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토지 분할 등기서, 재건축 예정 지역 안내문, 보상금 산정 예상 문서, 그리고 거기 적힌 금액은 무려 25억 원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우리 집이 재건축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니, 그것도 25억 원이나 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니. 순자 씨는 계속해서 서류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명의가 철수 씨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혼 전에 이 땅을 철수 씨 혼자 명의로 구입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보상금도 철수 씨 단독으로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집을 안 판다고 했구나. 재건축이 되면 25억이 생기니까 그걸 혼자 챙기려고 했던 거구나. 45년을 함께 산 아내한테도 한마디 말 없이 이렇게 감추고 있었구나. 순자 씨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45년을 함께 살면서 늘 함께 고생하고 함께 웃고 울었는데 어떻게 이런 중요한 걸 숨길 수가 있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거지. 45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하면서 살아왔는데 이게 내가 받을 대접인가. 서러움이 북받쳤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만 순자 씨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물을 닦고 서류를 원래 자리에 도로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청소를 마저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의 마음속에는 큰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순자 씨는 며칠 동안 그 사실을 혼자 가슴에 담아두었습니다. 남편과 마주칠 때마다 말을 꺼낼까 하다가도 참았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저녁, 순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꼭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저녁을 먹고 난 후 순자 씨는 철수 씨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여보, 나랑 할 얘기 있으니까 잠깐 앉아봐요. 철수 씨는 무슨 일인가 싶어 순자 씨 앞에 앉았습니다.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재에서 가져온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여보, 나한테 할 말 없어요. 철수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 순자 씨는 봉투를 열어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철수 씨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철수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순자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집 청소하다가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게 대체 뭔가요?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중요한 걸 왜 숨겼어요? 재건축이 된다는 것도 25억이나 되는 보상금이 나온다는 것도 왜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했어요? 나는 당신 아내가 아닌가요? 45년을 함께 산 사이가 아닌가요? 철수 씨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뭐라도 말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긴 침묵이 흐른 후 철수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순자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 순자 씨는 소리쳤습니다. 왜요? 왜 말할 수 없었어요? 25억이나 되는 돈이 생긴다는 걸 왜 아내한테 숨겨야 했어요? 대체 무슨 이유가 있는데요? 철수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순자 난 당신을 못 믿었어. 순자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나를 못 믿었다고요. 철수 씨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못 믿었어. 사실 나도 처음엔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어. 이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누려고 했지. 하지만 생각할수록 불안했어. 만약 당신이 아이들한테 말하면 어떡하나. 아이들이 알게 되면 우리 재산을 노릴 거 아냐. 은지는 서울에서 애들 교육비 때문에 돈이 많이 들고 민수는 사업한다고 늘 돈이 필요하다고 하잖아. 만약 이 사실을 알면 우리한테 손 벌릴 게 뻔해. 그럼 우리 노후 자금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혼자만 알고 조용히 보상금 받아서 우리 노후나 잘 준비하자고 생각한 거야. 순자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그렇게밖에 못 봤어요. 45년을 함께 산 아내를요. 내가 당신한테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이들한테 함부로 말하고 재산을 막 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철수 씨는 변명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혹시 모르잖아. 사람 마음이란 게 돈 앞에선 변하는 거야. 난 그냥 안전하게 가고 싶었던 거야. 순자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45년을 함께 살면서 나를 그렇게밖에 못 믿었다니. 당신한테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철수 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방 안은 무거운 침묵과 순자 씨의 흐느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 씨는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에게 밥을 차려주긴 했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도 조심스럽게 눈치만 보며 지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여러 번 했지만 순자 씨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순자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도 할 말이 있어요. 거실로 나오세요. 철수 씨는 놀랐습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 듣는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 씨는 거실 탁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철수 씨도 조심스럽게 앞에 앉았습니다. 순자 씨는 자신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서류 뭉치였습니다. 이게 뭔가 하고 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상가 매매 계약서예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이고요. 철수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상가라고 무슨 상가? 순자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재건축 정보를 알고 있을 때 나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 집 근처 2km 떨어진 곳에 새로운 상권이 개발된다는 정보요. 그래서 나는 3년 전부터 그쪽 지역 상가를 하나씩 사모았어요. 철수 씨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당신이 상가를 샀다고 무슨 돈으로? 순자 씨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당신 몰래 아르바이트도 하고 우리 어머니 유산도 조금 있었잖아요. 그걸로 일단 한 채를 사고 그걸 담보로 대출받아서 또 샀어요. 그렇게 3년 동안 상가를 4채 모았어요. 지금 그 상가들 시세가 합쳐서 12억 정도 돼요. 철수 씨는 정말 놀랐습니다. 12억이라고 당신이 12억짜리 부동산을 모았다고.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3년 동안 열심히 모았어요. 당신 몰래요. 철수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당신도 나한테 숨기고 있었다는 거잖아. 순자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맞아요. 나도 당신한테 말 안 했어요. 왜냐면 당신을 믿을 수 없었으니까. 철수 씨는 뭐라고 말할지 몰랐습니다. 당신도 나를 못 믿었어. 순자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말하려고 했어요. 당신과 함께 재산을 불리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했어요. 당신이 혼자 다 가지려고 하면 어떡하나. 나는 평생 당신 뒷바라지만 하다가 노후에 아무것도 못 받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내 힘으로 뭔가를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철수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45년을 함께 살면서 서로에게 이런 큰 비밀을 감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를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철수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언제부터였는지.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서로를 완전히 믿지 못하게 된 것이죠. 철수 씨는 재건축 정보를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구청에 전화도 하고 관련 설명회에도 참석했습니다. 보상금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꼼꼼히 알아봤습니다. 순자 씨도 상가 투자를 더 늘려갔습니다. 이미 네 채를 가지고 있었지만 더 사려고 했습니다. 은행에 대출 상담도 받고 부동산에도 자주 들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대방보다 더 많은 재산을 모으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서로에게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큰 부동산 고수인지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대화가 없었습니다. 철수 씨는 핸드폰으로 부동산 정보를 검색했고 순자 씨는 상가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음은 천리말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백지화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급하게 구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보상금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구청 담당자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주민 동의율이 75%를 넘지 못했고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문제가 발견되어서 재건축 인허가가 나지 않았다고, 최소 3년에서 5년은 진행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철수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25억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게 숨기고 지키려던 돈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순자 씨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로운 상권 개발 계획이 갑자기 취소되었습니다. 시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고 토지 보상 문제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사업이 무산된 것입니다. 순자 씨가 투자한 상가들의 가치는 폭락했습니다. 원래 12억 정도 되던 것이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대출 이자는 매달 계속 불어났습니다. 상가를 팔아야 했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순자 씨는 은행 빚을 갚기 위해 상가들을 헐값에 팔아야 했습니다. 원금도 건지지 못하고 오히려 빚만 남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철수 씨가 기대했던 재건축 보상금 25억 원도, 순자 씨가 투자했던 상가 12억 원도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순자 씨는 오히려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철수 씨가 모아둔 예금까지 깨야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에게 남은 건 45년을 살아온 그 낡은 집뿐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허탈했습니다.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게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순자 씨도 후회했습니다. 괜한 욕심을 부렸다가 오히려 빚만 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원망하고 싶었지만 사실 잘못은 둘 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거실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거실이었습니다. 여전히 벽지는 누렇게 변해 있고 천장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고 바닥 마루는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두 사람의 마음만 변해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참 어리석었네요. 철수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정말 어리석었어. 순자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45년을 함께 살면서 우리가 서로를 못 믿었다니 그게 말이 돼요.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아이들을 함께 키우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서로를 그렇게 의심할 수 있었을까요? 철수 씨도 목이 메었습니다. 미안해 순자야.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당신을 믿었어야 했는데 당신은 45년 동안 나를 위해 헌신했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의심할 수 있었겠어.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잘못했어요. 당신만 탓할 수 없어요. 나도 당신을 의심했잖아요. 나도 욕심을 부렸고요. 그 결과가 이렇게 되었네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예전에 두 사람이 젊었을 때 자주 함께 보던 그 노을이었습니다. 철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자야, 우리 돈 때문에 잃은 게 뭔지 알아?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뭔데요? 철수 씨는 순자 씨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집이 아니야. 우리 둘이었지. 45년 동안 함께 쌓아온 믿음과 사랑, 그게 진짜 소중한 거였는데 우린 그걸 돈 때문에 잃어버렸어. 순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맞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철수 씨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철수 씨도 아내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집이지만 이곳엔 45년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기 저 마루에서 아이들이 처음 걸음마를 배웠던 기억, 저 부엌에서 함께 김장을 하며 웃었던 기억, 저 방에서 아이들 숙제를 봐주며 함께 고민했던 기억,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45년의 사랑과 추억이 담긴 보물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던 좁은 마당, 함께 밥을 먹던 낡은 식탁,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모든 시간들, 그게 바로 진짜 재산이었던 것을 두 사람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우리 이 집에서 계속 살자. 이 집이 우리한테는 25억보다 더 소중해. 이 집에 우리 인생이 다 담겨 있잖아.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여보.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진짜 우리 집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재산은 잃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았습니다. 바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나란히 누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45년 전 이 집에 처음 들어왔던 날처럼 설렘과 기쁨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부터라도 서로 솔직하게 살아요. 더 이상 숨기는 거 없이 믿고 의지하며 살아요. 철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진짜 부부답게 살자.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낡은 집, 낡은 이불 속에서.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45년 전 결혼했을 때 함께 보던 그 별들이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45년을 함께 산 부부가 돈 앞에서 서로를 의심했고 결국 모든 걸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착각을 합니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짜 소중한 건 돈이 아닙니다. 바로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준 그 사람이 진짜 재산인 거죠. 철수 씨와 순자 씨는 비록 늦었지만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25억과 12억을 잃었지만 45년의 사랑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숨기고 계신가요? 혹시 의심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진짜 부자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곁에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믿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신뢰와 사랑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그리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